안녕하세요, 모디바이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규 자산을 생성하고 기본적인 가정값들을 입력하여 퀵하게 모델을 만들어보는 실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시는 화면이 로그인 후 나오는 에셋 리스트고요. 주 해당 화면에서 포트폴리오 사용자 간 쉐어 기능도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업데이트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예제로 오피스 건물을 검토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건물 이름은 example building. 종로구 종로 19. 이 해당 주소는 예제로 사용하는 거니까 당연히 실제 밸류에이션과는 굉장히 무관한 예시입니다. 자, 에셋 클래스는 오피스로 선택을 해 주시고 add 하면 이렇게 생성된 걸 보실 수 있고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 후에는 대시보드가 바로 열리는데요. 아직 값들이 입력되지 않아서 여기 보이는 지표들은 우선 무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는 이제 요 프로퍼티 인포를 클릭을 하시면 자동으로 건물 대장 정보를 긁어 옵니다. 기본적인 값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건축 허가일, 착공일, 사용 승인일 등등 체크 가능하고, 여기 용적률 컴퓨어도 보이시죠? 각종 연면적, 대지면적 등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컴스는 렌트나 거래 사례들을 주소 기반으로 보여주기 위함인데 추후 이것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자, 이제 세팅스에 들어가서 보시면 대지 면적, 연면적은 자동으로 추출이 되어 있고, 요 임대 가능 면적, 총 임대 가능 면적, 요거는 오피스 건물 경우에는 이제 GFA랑 통상 같으니 동일 수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NLA, 요 전용 면적의 경우는 통상 50% 수준으로 가정을 하고 한 14,000평 정도를 입력하겠습니다. 요거는 선매입 구조니 스팟 매수니 하는 건데 이 디폴트 값들 그대로 놔주고요. 이렇게 사용 승인일도 잘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이클 스타트 데이트는 이게 펀드 구조든 법인이든 이 매수 비이클이 언제 설립할 건지 가정에 대한 연도이고, 그 뒤로 이제 보이는 액quisition 데이트, 요거는 이 비이클이 매수 비이클이 자산을 언제 매수를 할 것인지, 디폴트는 이 비이클 설립일 다음 달에 바로 자산을 인수하는 것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도 자유로이 수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 보시는 디스포지션 데이트, 요거는 이제 또 이 비이클이 언제 자산을 매각할 것인지에 대한 날짜인데 기본으로 이렇게 홀딩 피리오드 10년으로 잡혀 있고요. 9년, 5년 이렇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예제에서 10년으로 두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너럴 베이컨시가 결국은 자연 공실인데요. 우선은 0으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여기 알러트들이 보이는데 결국 GLA 입력해라, NLA 입력해라, 이런 알러트들입니다. 요거를 이제 세이브를 해주시면 알러트가 사라진 거를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플로우 인포 페이지입니다. 우선 요 렌트롤 파싱 버튼이 눈에 띄죠. 클릭을 해보면 이 엑셀 파일을 렌트롤 엑셀 파일을 업로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PM사든 매각 자문사든 이 벤더로부터 제공된 다양한 포맷의 렌트롤 파일을 업로드를 하면 층 정보는 물론이고 임대차 계약들, 렌트 관리비, 인상률, 임대기간, 렌트 프리 등등을 자동으로 해석해서 저희가 이 모디바이즈에 작성할 모델에 반영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엑셀에 기재된 비정형적인 자연어들, 예를 들면 첫 3년 동결 이후 3%씩 매년
관리비 인상, 임대료 인상 이런 문구들을 엑셀에 들어있는 문구들을 해석해서 모델에 알맞게 입력해주는 기능인데 이 파트는 별도 영상에서 따로 소개하도록 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수기 입력 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에서는 이 3층짜리 건물로 가정을 해보죠. 간단하게. 그래서 위에 뜨는 알러트 또한 지금 여기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설정했던 SF 페이지에 설정했던 GLA랑 맞지 않다라고 알러트를 주는 거고요. 1층 A 구역 에셋 타입은 리테일로 해보죠. 보통 이제 이런 건물들에 1층에 리테일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면적은 7,444평 하고 또 이제 2층 두플리케이트를 누르면 편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2층은 저희가 가정을 할 때 두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고 가정을 할 거고요. A 구역은 예컨대 오피스 5,000평, B 구역은 리테일 1층이 아닌 리테일 이런 서클래스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층 은 통으로 이제 오피스라고 가정을 해 보도록 하죠. 세이브를 누르시면 아까 보이던 알러트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시장 가정들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엑시캡 가정 페이지고요. 엑시 가정 페이지고요. 디폴트로 오피스 이 자산의 경우에는 4% 캡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나는 4.2로 수정하고 싶다. 4.2로 변경하면 이렇게 일괄적으로 수정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제네럴 레이트에 입력을 하면 모두 일괄 적용이 되는 것이고 특정 연도에 내가 캡을 바꾸고 싶다. 4캡, 3.7캡 한다고 하면 또 그 특정 연도에 맞게 시장 상황에 맞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이 대상은 그냥 4.2캡 동일하다고 우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캡들은 이 건물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GAB, 그 다음에 매각 시점에는 그 매각 가치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고요. 요 밑에 보이는 이제 브로커 피, 클로징 코스트 요것들은 매각할 때 들어간 부대 비용인데 기본으로 각 0.5%씩 잡혀 있습니다. 매각 가치 0.5%씩 이 부대 비용으로 나간다고 저희는 가정을 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Gross Assumption 페이지고요. 이 페이지에 보시면 모델에 사용되는 각종 값들을 그로스 레이트 가정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는 각 라인 아이템들이 다 2%씩 향후 성장한다 라고 잡혀 있죠. 근데 예를 들면 오피스의 경우 현재 실제 시장이 좀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으니까 한 3%로 쭉 밀어보죠. 임대료도 마찬가지, 관리비도 마찬가지로 3%,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1% 정도로 시장이 성장할 거다라고 잡아보겠습니다. 나머지 밑에 아이템들은 오펙스, 케이펙스 비용들, 요거는 디폴트 2%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신규 계약 가정. 이 페이지인데 저희 모델 매출 라인, 레비뉴 라인 로직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매입 당시의 렌트롤, 이것은 이제 실제 하는 계약들이겠죠. 그래서 First Generation 렌트롤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 1세대 렌트롤이 끝나면 건물 이제 외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계약은 매입 후 1년 뒤에 종료될 수도 있고 어떤 임대차는 3년 뒤에 종료되는 그런 계약들이 있을 겁니다. 그 각 계약들이 종료가 되면 위와 같은 가상의 임대차 계약으로 그 뒤는 채우게 됩니다. 디폴트로 있는 값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특정 임대차가 끝나면 그 뒤로는 5년짜리 계약을, 60개월짜리 계약을
체결해 줄 거고요. 뭐 이거 30으로 바꾸셔도 되고, 네, 일반적으로 5년짜리 가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보이시는 다운타임, 요거는 이 특정 계약이 끝나면 어느 정도 그 공시를 둘 것인지, 6개월 다운타임, 리테일은 9개월 이렇게 설정돼 있고, 다만 어떤 특정 계약이 끝나면 바로 재계약될 경우도 있으니, 그럼 다운타임이 사실상 뭐 빵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확률적인 부분을 입력을 하면 effectively 수학적인 개념인 거죠. 그래서 뭐 2개월, 3개월 정도 빌 것이다 라고 모델상 로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 가상의 계약들은 오피스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에 뭐 3% 인상률을 적용시킬 것이다. 뭐 리테일은 2% 매년 상승할 것이다 라는 가정들이고, 뭐 리징 커미션은 2개월치 의 임대료를 지불할 것이다. 신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다음에 재계약의 경우에는 1개월치 임대료를 줄 것이다. 리징 에이전트한테. 라는 값들이 이제 디폴트로 들어와 있습니다. 생성을 하게 되면. 그래서 디폴트로 놔두고 넘어가고, 이제 여기는 시장 임대료 가정입니다. 각 서브클래스별로 현재 검토하는 시점에 검토하는 지역 임대료 해당 수준마다 이런 해당 수준이다 라고 입력을 하는 페이지입니다. 물론 이제 자산마다 편차가 존재하지만 현재 시장 NOC가 뭐 대략 뭐 CBD 지역은 20-30만 원 수준에서 형성되는 것을 고려해서 디폴트 값들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은 뭐 6개월치 내야 된다고 가정되어 있고, 오피스는 3개월치 가정되어 있고요. 내가 이 현재 시장을 좀 더 좋게 본다 그러면 페이스를 13만원으로 바꾸면 이제 이펙티브도 당연히 자동으로 계산돼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요. 현재는 뭐 12만원 수준 그대로 두겠습니다. 렌트 프리는 오피스에 뭐 1개 정도 주어지는 시장이다. 리테일은 렌트 프리가 없는 시장이다. 정도로 가정하고, 요 전용률은 아까 입력했던 GLA, NLA를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렌트롤 페이지인데요. 플로우 인포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엑셀 렌트롤 업로드를 하면 자동 파싱이 되지만, 이번 시간에는 수기 입력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가지고 있는 렌트롤의 기준일인데, 디폴트로는 자산 매입 시점에 한 달 전 렌트롤 날짜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add row를 하고 contract 1층 A는 아까 리테일 구역이었죠. 그래서 리싱 에리아 테넌트는 카페가 1층 통으로 뭐 쓴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리스가 뭐 21년 2월에 체결되었고, 저희는 예제에서 29년 만기짜리 리스를 선택하겠습니다. 페이스는 현재 렌트롤 기준 페이스는 뭐 11만원 현재 시점에, 에스컬레이션은 2% 정도로 넣겠습니다. 매년 인상하는 거고, 첫 번째 이제 에스컬레이션은 뭐 동결이 아니었다고 하면 22년 2월에 들어갔겠죠. 첫 인상 시점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매년 2월에 이렇게 3%, 2%씩 에스컬레이션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관리비도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2%. 첫 관리비 인상 시점도 임대료와 동일하게 2월로 가정하겠습니다. 보증금은 한 30억 정도로 세팅해두고, 렌트 프리는 없다고 가정하죠. 저장을 하면 팁으로 요 Shift를 누르고 마우스를 휠을 위아래로 하면 횡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1층은
완료가 되었고, 그래서 엘러트를 보면 뭐 2층 비었다, 뭐 집어넣어라, 뭐 이런 엘러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듀플리케이트를 해서 2층의 A 구역, 아까 오피스 스탠다드 구역이었죠. A 구역은 요거는 아까 5,000평이었고 통으로 요것도 특정 기업에 쓴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뭐 임대차 계약 기간 뭐 동일하다고 설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요새 3%씩 인상을 하니까 3%로 해주고 보증금은 한 20억 정도, 렌트 프리는 1개 정도 들어간다 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2층의 B구역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B구역은 뭐 우리가 매입 당시 공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리테일 구역은 공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렌트롤상 박혀 있는 것만 입력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층 B구역은 넘어가고 3층 A가 오피스였죠. 보면 만평, 요것도 그냥 통으로 TTT 콜프가 오피스를 쓴다 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임대차 기간들은 뭐 자유자재로 설정이 가능하시고 편의상 뭐 대략 동일한 이 세팅으로 두겠습니다. 이걸 세이브를 하면 저장이 되고 엘러트들이 사라졌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2층 B구역은 여전히 공실이죠. 자, 이 공실을 그대로 놔두고 진행을 해도 되지만 우리는 뭐 가정하기에 요 구역들은 매입을 한 뒤에 한 6개월, 9개월 안에 리스업을 하겠다. 5,000평 리테일에 대해서. 그런 가정을 집어넣겠다라고 하면 이제 필업 베이컨시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필업 베이컨시를 누르시면 이렇게 스페큘러티브한 우리가 매입 시점 이후에 채워지게 될 이 비클로 채우게 될 임대차들이 6개월로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요 6개월이 어디서 나오냐면 아까 앞에서 보셨던 지금 시장 임대 가정에서 우리는 리스업 기간을 6개월로 잡았죠. 그래서 이 베이컨시를 채울 때 6개월로 공간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입했던 시점 24년 3월을 기점으로 2월을 기점으로 다달이 채워나가는 그런 모습이고, 요 채우는 임대료 자체도 아까 우리가 입력했던 현재 시장 기준 6만원 임대료에서 다달이 들어가는 이 에스컬레이션 시장 가정이 이렇게 먹히게 된 겁니다. 이건 1%, 연간 1%니까 뭐 이걸 12 나누기 하면 되겠죠. 그 값들이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뒤에 가정들도 마찬가지고 시장 임대료 가정과 신규 임대차 가정 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서 이런 스펙들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요거를 좀 더 비주얼하게 이제 보도록 하죠. 렌트 콘솔 페이지에 가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신규 그 기존 계약들 매수 시점부터 우리 비클은 이런 임대료를 평당 받게 됩니다. 11만원짜리 요 1층 카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요 스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수하고 나서 순차적으로 채우게 될 거죠. 그래서 하얀 부분은 공실이고 이렇게 매입 시점부터 하나하나 6개월 동안 이렇게 서서히 채워나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계약들이 쭉 진행이 될 거고 특정 렌트들이 이렇게 있을 거고, 아까 입력했던 렌트롤들이 29년에 만기되는 렌트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실이 발생합니다. 이게 이펙티브 다운타임 2개월, 아까 오피스 구역은 2개월, 그 다음에 리테일은 이펙티브 다운타임 3개월 뒤에 또 특정 시장 가정에 의한 렌트들이
임대차 계약이 이렇게 5년짜리가 아까 설정을 했었죠. 신규 가상의 신규 렌트들 이렇게 입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끝나면 또 다음 타임을 먹고 이런 구조로 비주얼하게 저희는 이 렌트가 어떻게 자산에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제 렌트로를 입력을 했고 나머지 페이지들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Other Income 페이지에서는 뭐 주차장 임대료든 뭐 입력할 수 있는 기타 임대 수입들이 있으면 전광판 뭐 임대료들 그런 거를 입력할 수 있는 페이지고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펙스도 디폴트로 지금 오피스에 맞춰서 이렇게 평당 비용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실 수 있고요. 요것도 당연히 뭐 해당 자산에 맞게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보이는 오펙스 항목들은 PM 비용, FM 비용, 뭐 수도 광열비, 유지 보수, 뭐 보험료, 오피스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고, 요것들 또한 아까 그로스 페이지에서 설정했던 2%씩 먹인 오펙스 가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뭐 커스터마이즈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항상 2%씩 적용을 비용이 상승하는 것을 적용하겠다라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재세공과 페이지인데요. 조금 페이지가 복잡합니다. 이 페이지 또한 별도로 좀 분리해서 어떻게 좀 보는 게 맞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크게 뭐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와 이 건물분 재산세, 그 다음에 종부세가 크게 있을 거고요. 요 공시지가는 그 주소 기반으로 집원들이 있을 텐데, 그 각 토지 집원들에 해당하는 공시지가를 가중평균으로 끌고 와서 이런 토지 공시지가 가치를 산정하게 되고, 그 밑으로 아래로 보시는 로직을 이용해서 이 재산세를 매년 계산하게 됩니다. 요 빌딩분 재산세도 마찬가지고 요것만 82만원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스퀘어미터당 지금 신축 가격 기준 23년 기준으로 한 78만원 정도 고시가 되었던 것 같은데 82만원으로 세팅을 하고, 디테일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히 잘 계산된 것 같고요. 우선 보시면 KPEX는 기본적으로 뭐 디폴트 밸류는 연간 1억으로 발생하게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요 비이클 코스트에서는 결국 우리가 어떤 특정 비이클을 설립을 해서 그 비이클로 자산을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딸린 부수적인 비이클 코스트를 얘기하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펀드 구조로 우리가 검토를 한다고 하면 뭐 펀드 AMC한테 줘야 되는, 운용사한테 줘야 되는 그런 보수들이 있을 거고요. 매입 보수, 매각 보수 있을 거고, 뭐 자산 운용 보수 뭐 한 30bp 정도로 연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뭐 신탁 보수, 그 뭐 판매사 보수, 그다음에 기타 사무 보수들 이렇게 뭐 통상 쓰이는 그런 율로 디폴트를 넣어놨고 뭐 커스터마이징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 특정 비이클에 대한 뭐 감사, 그다음에 감정평가 연간 한 4천만 원 정도 발생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디폴트로. 자, 이제 파이낸싱 페이지에 가면 디폴트 밸류는 이제 오피스 경우 2,500만 원 연면적당 잡혀 있고, 뭐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2,700만 원으로 검토하겠다. 뭐 2,500만 원 매수에 검토를 하겠다. 우선 이렇게 놔두고, 요거는 이제 대출이죠. 대출도 우리가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검토 가능한데, 디폴트로는 이 선순위를 10년 동안 다 쓰겠다. 매수 시점 24년부터 34년까지 10년을 쓰겠다. LTV는 기본 50%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요새만 뭐 5, 6% 정도 선순위는 받는 것 같고, 디폴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뭐 업프론트니 그다음에 어레인지 피 해가지고 올인은 뭐 연간 5.2% 정도다 알 수 있고, 뭐 내가 요거를 한번 끊고 가겠다, 론 어마운트도 리파이 시점에 좀 다르게 하겠다 그러면 또 여기서 설정이 가능하고요. 우선은 편의상 요
시니어론을 10년짜리로 그냥 했다고 대출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기타 이제 매입 시점에 들어가는 건물분 부가세 대출, 그 다음에 뭐 신용 대출, 뭐 이자는 이렇게 디폴트로 설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매수 시점에 그러면 얼마가 들어가느냐, 아까 여기 매매가는 우리가 설정했던 평당 2,500만 원 기준 매매가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 비용을 이제 매도인에게 지불을 해야 되겠죠. 매수를 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취득세 4.6% 이렇게 적용이 돼 있고요. 국민주택 채권 할인 비용, 요것도 이런 로직에 통해서 계산이 디폴트로 되게 됩니다. 요건 아까 얘기했던 그 운용사한테 주는 매입 보수, 그 다음에 요거는 자문사한테 줘야 되는 브로커리지 피, 요런 것도 율도 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그리고 이제 매입할 때 들어가는 실사 비용들, 뭐 법률 실사를 진행한다, 뭐 물리 실사를 진행한다, 뭐 세무 실사, 이런 각종 실사 비용들이 들어갈 것이고, 이건 이제 담보대출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뭐 크게 이제 근저당 방식 혹은 신탁 방식으로 설정하실 수 있을 텐데, 디폴트는 근저당으로 잡혀 있고, 이 대출 금액에 맞는 각 재비용들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취등록세, 뭐 교육세 등들이 계산이 되었고,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드 코딩해서 바꿀 수 있는 수치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입력했던 그런 뭐 선취 수수료, 주선 수수료들을 해서 총 매입 시점에 84억 정도가 이제 그 대출 비용으로 나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뭐 기타 비용들, 뭐 인지세, 뭐 법무사 비용, 그런 것들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VAT 환급이 안 되는 이제 토지분 VAT 비용해서 총 7,400억 규모의 돈이 조달되어야 된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들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는 이제 소스에서 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7,400억을 조달을 해야 되고, 건물분 부가세가 한 340억 정도로 계산돼서 토탈은 이제 7,700억을 조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파트는 에코티, 자기 자본은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 우선 예제에서 우리 예제에서는 그냥 보통주로 전액 조달한다고 보겠습니다. 여기 알러트가 떠 있죠. 에코티가 부족하다, 한 개도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이만큼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입력을 해 주고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게 숫자가 맞아 떨어진다. 그럴 때 출보면 아까 선순위 저희가 한 3,400억 정도 빌렸고, 그 다음에 원래 기계약되어 있던 그런 임대차 계약상 보증금으로 70억을 조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건물분 부가세는 통상 짧게 한 3개월 정도 대출로 해서 매수 시점에 지불을 하고, 한 3개월 뒤에 환급이 가능하니 3개월 뒤에 이렇게 대출을 갚겠다, 뭐 이런 과정. 총 그래서 VAT 포함해서 7,700억을 조달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use와 source가 완성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인베스터들 각각 커먼 에쿼티, 그 다음에 이제 우선주 구성하는 인베스터 페이지인데, 요거는 옵셔널한 페이지입니다. GP든 LP든 뭐 인베스터별로 설정을 하면 그 인베스터별로 인베스터의 주머니에서 얼마가 나가고 들어오고 요걸 확인할 수 있는데, 요건 옵셔널이고 추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 워터폴도 마찬가지고요. 뭐 운용사한테 주는 수수료가 있을 겁니다. 매각 시점의 성과 보수 개념으로. 그래서 뭐 성과 보수가 있다고 하면 설정을 할 수가 있고, 혹은 워터폴 방식으로 뭐 지급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구조를 세팅하는 페이지인데, 이것도 성과 보수는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리포트 페이지에서 최종적으로 렌트 콘솔은 아까 확인을 하셨고요. 프로포마 페이지 배우를 좀 조정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이 스크롤을 위아래로 조정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10년짜리 지금 사업을 보고 있죠. 그래서 매수 시점에 요런 제 비용들이 나가고,
7,400억이 들어가게 됩니다. 프로퍼티 레벨에서. 그래서 우리는 렌탈 인컴들이 이렇게 받을 것이고 렌트 프리, 그다음에 오펙스, PM 비용, FM 비용, 강률비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물 자체에 생긴 매출, 그 다음에 건물 자체로 인한 오펙스를 해서 이 NOI를 산출하게 되고요. 요 보시는 NOI와 이 풀 NOI는 뭐냐 하셨을 때, 요거는 실제 우리 모델상 계산된 공실 모두 포함한 NOI, 요 레비뉴와 오펙스에 따라 계산된 NOI고요. 이 풀 NOI는 이 공실이 없었다고 하면, 이게 꽉 차 있다고 하면 인플레이스 렌트 기준으로 NOI가 얼마나 될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30년도에 이 NOI와 풀 NOI가 차이가 꽤 크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아까 렌트 콘솔에서 확인하듯이 29년도에 공실이 꽤 발생합니다. 요때 못 받은 렌트들 때문에 NOI가, 실제 NOI는 좀 하락을 하는데, 풀 NOI의 경우는 이 공실이 없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꽉 찬 건물을 가정을 하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GAB 자체는 이 풀 NOI로 계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엔트리 캡은 한 4.8 정도로 매수를 하는 거고, 아까 엑시 캡은 저희가 4.2로 설정을 했죠. 그래서 4.8 캡에 사서 4.2 캡에 매도하는 그런 건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리징 커미션 나가는 것들, 아까 29년에 공실이 많이 발생하죠. 그때 좀 헤비하게 나가게 될 거고, KPX들은 1억씩 에스컬레이션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연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퍼티 캐시플로우는 이렇게 한 320억씩 받게 되네요. 그리고 보시는 이 라인들은 이제 엑싯 시점에 우리는 결국은 이 아까 계산했던 풀 NOI와 이 엑싯 캡을 이용해서 엑싯 밸류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비용으로 0.5%씩 자문 비용, 그 다음에 매각 부대 비용들이 산출이 돼서 net exit proceeds가 계산이 되고요. 여기 보시는 GAB는 이 4.2 캡, 아까 엑시 캡 페이지에서 설정을 했죠. 이걸 4.5 캡으로 설정을 해도 되고, 그래서 풀 NOI와 엑시 캡을 이용해서 이 건물의 GAB들을 매년 계산하게 됩니다. NAB는 당연히 이 GAB에서 아까 선순위 대출받은 금액을 뺀 순 자산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프로퍼티 레벨의 그 플로우들을 한번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언레버드, 만약에 우리가 이 비클로 매수를 하는데 대출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 포켓에서 얼마가 나가고 얼마가 들어올지를 계산합니다. 이 프로퍼티 레벨 이외에 나가야 되는 비용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비클 코스트겠죠. 비클 코스트는 프로퍼티 레벨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 비클을 씀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니까 별도로 라인이 분리돼 있고, 원천세가 있다고 하면 원천세가 발생되게, 이 원천세 세팅은 인베스터에서 지금 기본 10%로 세팅했습니다. 이걸 0%로 바꾸셔도 되고요. 그러면 사실상 원천세는 없을 겁니다. 없어질 겁니다. 우선 10%로 두고, 그래서 대출 없이 이 건물을 사면 초기에 7,400억이 다 들어가겠죠. 매수했던 시점에. 그리고 우리 포켓에 연간 한 300억씩 들어올 겁니다. 다만 30년 시점에는 그 공실이 좀 비어서 그 채우는 기간 동안 좀 빵꾸 나는 부분들이 있을 테니 좀 다운됐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받고 매각을 하는 그런 캐시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unlevered IRR은 6.3%, 그 다음에 캐시일드는 4% 정도 나오는 투자건이네요. 이제 레버드 캐시플로우를 보면 우리는 실제로 이 선순위를 이용해서 조달을 할 거죠. 일정 부분은 3,400억을 조달을 해서, 만약에 리파이 과정이 있었다면 중간에 한번 또 그 인출, 그 다음에 상환, 요 라인이 더 생겼을 겁니다. 금액도 좀 바뀔 수 있고요, 리파이 시점에. 근데 우리는
매수 시점에 기표를 해서 매각 시점에 그냥 상환을 한 10년짜리 대출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이 나가게 되겠죠. 연간. 여기는 이제 중순위 후순위는 없으니까 안 나오게 되고, 요 VAT를 보시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3개월 쓰다가 이제 바로 갚아버릴 거죠. 그래서 금방 단기로 조달해서 단기로 상환하는 그런 일정이 나와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비클 코스트, 그 다음에 원천세를 고려해서 결국은 이 레버드 캐시플로우는 주주 입장에서 보통주를 단일로 했죠. 이 보통주 주주 입장에서 포켓에서 얼마가 나갔고 초기에 얼마가 배당이 들어오고, 매각을 하면 내 포켓에 최종 얼마가 들어오는지, 그래서 투자 시점에 3,800억 에쿼티가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운영 배당을 dividend from operation, 운영 배당을 이렇게 받을 겁니다. 받게 되고, 매각 시점에 이제 청산을 하게 되겠죠. 일종의 매각 차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요거는 이제 감자 3,800억 넣고 3,800억 돌려받아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매각 차익, 요거는 감자 해서 총 6,300억, 400억이 매각 시점에 계좌로, 투자자 계좌로 입금이 되는 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이 레버드로 보면 7.7%죠. 역시 레버리지를 끼니까 조금 올라간 거를 볼 수 있고요. 캐시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요새 대출 금리가 높다 보니까 언레버드 대비 조금 캐시드가, 언레버드는 4%였는데 이자 비용들이 좀 크게 발생하다 보니까 3.7%로 캐시드는 오히려 악화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에코티 3,800억을 넣고 총 7,600억, 요 중간 배당 다 합쳐서 7,600억을 버는 사업이다. 그러면 2배, 10년간 2배 먹는 사업이네요. 그래서 이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는 현금 흐름표인데 이 월간 단위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매수 시점 이렇게 비용들이 투자 캐시플로우 쪽 나가게 될 것이고, 조달도 하게 되겠죠. 에코티 조달, 그 다음에 대출도 조달, 베이티도 조달을 할 것이고, 요거는 이제 그 보증금들이겠죠. 그러고 아까 BAT는 3개월 뒤에 갚는 거죠. 그래서 3개월 뒤에 요거는 상환 스케줄입니다. 3개월 뒤에 갚게 되고, 요 라인들은 이제 우리 보통주 주주들한테 들어가는 배당인 거죠. 배당이니까 이 비클 관점에서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비클에서는 배당을 쳐야 되니까 마이너스로 빠지게 되고, 쭉쭉쭉 사업이 진행되고, 청산 시점에 이제 보통주 원금을 갚게 되고, 대출 원금도 갚게 되고, 임대 보증금도 돌려줘야 되고, 이제 운영 배당 좀 남은 거 운영 배당 내리고, 이 최종 매각 차익 이렇게 청산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손익 계산서고요. 각각 기준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다 연관된 항목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적혀져 있고, 요거는 이제 청산 시점에 어떤 순서로 배당을 청산을 내리게 되는지 그런 플로우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우선주를 검토를 했다고 하면 누적적 우선 배당이 있다고 했으면 6,400억 재원 중에 우선주한테 우선 배당 못 준 거 돌려주고, 그다음에 우선주 원금 갚고 할 텐데, 지금은 보통주만 고려를 하면 되니까 캐시 밸런스가 여전히 6,400억 남아있죠. 한 개도 안 뿌렸으니까. 그리고 3,800억을 감자를 하게 됩니다. 돌려주고 남은 캐시는 이제 사실상 매각 차익 부분인 거겠죠. 캐피탈 게인 파트 2,500억 정도 돌려주게 되고요. 그래서 인베스터 캐시플로우를 보면 보통주와 우선주의 투자자 입장에서 포켓에서 얼마가 지출이 되고 배당을 받는지를 이렇게 요약을 해뒀고요. 그래서 이 원천세 전에 세금을 지불 전에는 8.4%,
IRR이 나오게 되겠고, 아까 원천세는 10%로 가정을 했죠. 그래서 원천세를 지급하고 순으로 7.7%를 받겠다. 요 디테일 페이지들은 인베스터를 설정을 하면 각 인베스터별로 뭐 A 인베스터, ALP는 뭐 얼마 이 금액 토탈 금액들을 쪼개서 이제 보여주게 되겠죠. 지분율대로 이게 뭐 50%를 반반으로 나눈 LP들이라고 하면 요 금액들을 반반 쪼개진 각 투자자별로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대시보드로 돌아오면 아까 입력했던 것들이 한눈에 다 보이게 되고요. IRR, 뭐 리턴 같은 거 체크할 수 있고, 매입 시점, 비용, 밸류에이션, 1년차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엑싯은 이 가격에 하겠다. 그래서 평당 2,500만 원에 사서 3,600만 원에 매각하는 시나리오가 되겠고요. 이런 데는 임차인들 구성을 보실 수 있고, 매입 시점에는 아까 우리가 2층 B 섹션은 공시로 뒀는데 나머지는 82% 차 있죠. 그래서 이 매입 시점에 Actual Contract Basis occupancy는 82%다 라고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한 그 사용법을 알아봤고요. 각각 페이지별로 디테일한 조정은 또 별도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